자, 이번 키워드는 교수 성추행. 자, 신학기 들어서 우리 지역 대학에서 또다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대학가 성추행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또 이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사건이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만 해도 뭐 얼마 전에 공주대라든지 뭐 많은 데서 또 충남대라든지 지난해 많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교수의 성추행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좀 오늘 성추행은 교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 보도 보면 해군 별도 하고 별도 하고 뭐 군 그 정치인도 하고 행정 관료들도 하고 맞죠. 좀 있다는 분들은 다 그 성추행 하고 하던데, 대학가 성추행이 이게 그 논란이 되는 건 결국 사실은 가장 지식인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지성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해서 아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직도 슈퍼 갑으로서의 갑질을 그렇죠. 하는 우리 아까 거죠.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갑질 갑질이죠. 문화하고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 내가 스크린 해보니까 127개 대학에서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총 114건이 발생됐는데 많이 발생됐네요. 성범죄 교원은 44명으로 집계가 돼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70개 대학은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답니다. 대학에 그 성추행 관련, 성폭력 관련 있는 데이터 다 내놔라 그랬더니 120개 대학에서 이 국회에서 요청했는데도 이걸 내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무슨 뭐 이름 없는 대학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보니까 지금 서울대가 많이 서울대, 계속 고대, 일어나고 서강대, 한양대, 뭐 이화여대, 숙명여대, 여대에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니 이게 뭐 통계로 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살아가는 이런 그 사회에서 어디까지가 성추행이고 어디까지가 성범죄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내재되어 있었던 거지. 그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없었던 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이런 사회가 이 교육도 되고 뭔가 이렇게 이 오픈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지금 이제 그렇죠. 보는 거죠. 예. 이전에는 더 많았다라고 저는 봐요.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 이게 없었던 게 아니다.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덮고. 이게 그 힘이 있는 쪽,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사랑했다 이랬다면 뭐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건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를 유력 행사를 한 거죠. 유력 행사를 갑과 을의 이치에서. 말씀드린 갑질인 거죠. 정도적으로. 그러니까 학생과 교수, 선생이라는 그런 적인데, 어떤 때는 또 두렵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뭐 이게 자꾸 이런 그 성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웃집 아저씨나 잘하는 사람들은 다 예비 성범죄로 그 성교육 그 자료에는 예비 성범죄들입니다. 이게 범죄자들이에요. 잠재적. 잠재적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 내지는 어떤 선생님 또 누구도 다 남자라면 직장 상사, 직장 상사 이런 게 다 이제 범죄자 예비 범죄자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라. 이게 참 저는 좀 너무 그래요. 좀 위험한 발언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남자 중심의 발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범죄자예요. 예비 범죄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다 위반할 가능성도 있고요. 다른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교통법규 얘기하면서 다 예비 범죄자들인데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성문제, 성폭력 관련해서는 그런 걸 유달리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건 남자 중심의 사고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기가
힘을 행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한테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갑질이죠. 갑질이라는 게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소아성예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반항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아들을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그 유력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하면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이제 뭐 그냥 뭐 귀여워서 뭐해서 그런 건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약자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그 아이들 입장에서 또 특히 또 장애인들 또 이런 아주 심하게 하잖아요. 장애인들은 아주 이렇게 집단으로 합니다. 그렇죠. 지적 장애가 이런 것들은 잘 뭐랄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그분들이 그리고 세상에는 그동안에는 밝혀지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가 다 이제 다 교육도 됐고 뭐 또 해서 뭐 어떤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밝혀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안 했으면 저게 갑질이라도 사실 이게 지식층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학교라는 데서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수 채용할 때 첫째는 좀 그걸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 채용 과정에 채용 과정에 채용 과정에서 문제는 없답니다. 그게 별로 확인을 못하니까. 확인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채용 과정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그 본성의 문제, 본능의 문제를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어야죠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문지를 해야 되겠네. 당신은 여성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뭐 됩니까? 예 아니요 뭐 이렇게. 글쎄 이제 절대적으로 그걸 아니라 강조를 그러겠지, 많이 아니라. 해줘야 되겠지. 성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줘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처벌이 또 이제 처벌을 제가 강하게 의장님 만드는 얘기하셔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인성의 문제, 인격의 문제, 그렇죠. 품성의 문제. 그건 뭐 또 그걸 채용보다는 제도상의 허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이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봐요. 아까 금방 얘기하신 솜방망이 처벌이 그동안 그게 문제라는 왔기 거예요. 때문에 우리 얘기하셨듯이 예전에도 있었던 게 요즘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게 근절이 안 된 이유는 더 크게 드러나는 이유는 그동안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대학이 오히려 감싸주고 동료의식에 의해서 교수들끼리 서로 감싸준 거예요. 보호해주고. 그렇죠. 뭐 동업장 그러다가 보니까 성방망이 처벌이 됐고 심지어 최근 보도 몇 년치 스크린 쭉 해보시면 나오는데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교수가 버젓이 학교에 복직해서 다시 그렇죠. 그래서 학생 그 당사자하고 만나고 학교에 같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교통법규 이게 안 어기려고 의식적으로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의식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양반은 어떻게 하냐면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학생이 교수실 교수방에 딱 들어오면 일부러 문을 열어놔요. 그런 의식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가 보니까 전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원인 때문에. 그래서 이 솜방망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그 공주대 성추행한 교수가 맞아, 그 보도 나오대요. 직위해자를 네. 승소를 했어요. 직위해자가 잘못했다. 승소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수가 승소한 거죠. 승소한 게 나 승소. 지나가다가 이렇게 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납득이 좀 잘 안 가는 거죠. 물론 뭐 법원의 그 판결 이유를 보면은 뭐는 있겠지만 예, 타당한 건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게 고등법원이야 아니면은 대전 지법 지법에서? 제1 행정부에서 나온 건데요. 재판장이 김병식 부장판사예요. 아니 이분이 그 공주대 그 성추행 교수가 이모 씨가 공주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는 아세요? 이유는 이제 어떤 이유?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끝났고 또 공주대 측이 직위해제 사유로 직무수행 능력 등을 문제 삼지 않은 점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점을 거론하면서 원고에게 승소를 해줬다 얘기해요. 아니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나쁜 짓이 인정이 안 됐다면은 돌아오는 건 좋지만
나쁜 점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그게 솜방망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도 우리 지역 대학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그 서울대 수학과 강모 교수 유명하신 분이죠. 뭐 언론에 계속 나오고. 뭐 계속 이분 나오고 또 지금은 경기 지역의 한 대학교는 이 여자애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교수를 아까 얘기했듯이 복직시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전남 순천에 청암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총장하고 여교수 사이에 또 성추문 의혹이 불거져갖고 난리가 지금 아주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별하별 사건이 다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보는 거는 교수와 학생 그러니까 제자 교수와 제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앞으로는 우리 아까 금위원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강력하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재판 결과 나오고 그랬지만 관련 법과 제도 학교 내에도요 이런 걸 사실은 시시하고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피해 입은 학생의 위주로 고민해주고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상담소나 내지 친구 같은 그런 기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대학도 사실은 고위직들이라고 해서 안 받습니다. 대학 교수들. 그렇죠. 안 받죠. 의무적으로.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일반 이를테면 부패 방지 노력이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처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교육은 사실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교육 못 받았잖아요. 이제 와서 사회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방망이 처벌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사실은 보수적, 특히 이 성폭력 이런 거 되게 보수적인 그 판결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판결 내용도 문제지만 하여튼 성방망이 처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더 나아가서 우리 이 국민 전체 시민의식하고 또 연관돼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될 수 그 있도록 성방망이 처벌 중에 성방망이 처벌 중에서도 정말 싱가포르 그 이방이 그 총통처럼 이관우 총리, 총리처럼 예. 전 총리처럼 지금 돌아가신 분? 예, 돌아가신 분. 그분은 대단한 것이 절도를 걸리면은 그냥 사형을 시켜버렸다대요. 그리고 저번에 담배 꽁초 하나를 던졌는데 1,500만 원 벌금을 물었대요. 거기 그렇다대. 그래서 좀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특히 경찰국가. 이게 을쪽에 있는 대학원생 특히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는 애들이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논문 쓰다 말고 다른 학교로 그냥 가버리면 또 거기다 전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그 교수한테 다른 교수끼리 연결이 돼서 결국 그 학생은 논문을 결국 못 쓰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석박사 해보신 분들은 뭐 다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처벌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 처벌 공직윤리, 뭐 연구윤리 얘기하듯이 직업윤리도 정말 이거는 진짜로 강조가 커야 됩니다. 되는 아니, 저는 우려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그 분사빌체에서 부모하고 스승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갑질을 하면서 근데 많은 교수님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위축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회적 그렇죠. 그런 비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MT를 한번 갈 때도 이제 남자 교수님들은 거의 뭐 같이 가서 뭐 스킨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렵죠 이제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는 선생이 가르치는 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 하고 빠지는 거. 그러면 인강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학도 이제 점점 아이들하고 스킨십도 없고 대화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 그냥 사이버 대학에서 인강 들은 거 하는 그런 교수나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너무 이런 과도한 상상을 아니, 그러니까 대학 현실은 전혀 안 그래요. 아니 글쎄 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또 그런 그 잘못된
또 비용 그러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제 친구들 이렇게 이제 교수하고 있고 뭐 교사도 있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은 이 여학생하고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6시 넘으면은 그 제실이 아니라 퇴실로 이렇게 걸어놓는답니다. 있어도 안에 있어도 퇴실하고 안에 있어도 퇴실로 이렇게 바꿔놓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본능과 이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것인데 교육으로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동체 의식 내지는 소통의 문제를 다시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시골 동네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실제 이웃과 소통하고 살고 전체가 잘 오픈되는 이런 사회, 정을 나누고 사는 사회라는 것은 그렇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그 방법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 것들은 더 음성적인 것들만 많이 예를 들어서 일전에 그 김광자 경찰서장 있잖아요. 엄청 유명한. 네. 그 양반이 성배배 없어. 뭐 다 없앴지만 더 큰 부작용들이 지금은 일어난다고 그 사람들 인정을 시인합니다. 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적인 공동체 의식이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처벌만으로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이 남자 이 교수와 여학생을 주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사업에서 여교수와 남학생이 또 이 성추행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이 좀 보도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너무 나간다. 우리 정리하죠. 아니 피해를 많이 보시는 그 학생들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교수의 성추행은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갑질 문화의 표본이다. 이제는 뭐 제 아는 분 교수는 뭐 노래방 이런 데는 절대 안 간다고 아무리 뭐 해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너무 이 삭막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 아니 저는 사실은 이 뭐 얘기해도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애가 6학년 때까지는 아빠하고 참 뽀뽀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얘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성교육 받고더니 아빠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빠도 예비적 뭐 잠재적 범죄. 그래가지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저 상당히 서운했어요. 되게 서운하죠. 우리 딸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서운했어요. 그런데 교육 자체가 가까운 사람들이 성범죄 이런 그 예비 범죄자처럼 이렇게 압박까지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도 성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시키는 거죠. 아니죠. 아빠까지 그게 어떻게 제대로 아빠도 너 성추행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이게 제대로 된 교육입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의식적으로.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순수한 정과 그렇지 않은 것들 사랑과 추행은 구분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대학 내에서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논문을 써야 되고 갖다 논문을 제출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학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도 조금 좀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지금 전직 국회의장이 성추행해서 개망신을 당하고 전직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군대 내 뭐 사단장, 뭐 여단장 할 거 없이 성추행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특히 우리 지식의 최첨단이라고 하는 우리 또 상하탑에 지성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교수분들 딸 자식 같은 우리 어린 자식들한테는 성추행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